과학의 발달,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스웨덴에서 1989년에 발생한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은 자신의 DNA를 피해자의 몸에 남겼지만 그 밖에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것이었죠. 시간은 흘러 DNA 비교 분석으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게 범인은 15년 만에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20일, 스웨덴 호르비에 사는 헬렌은 그날 저녁 19시에 편의점 앞에서 두 명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편의점 앞에 도착한 헬렌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잠시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친구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며 헬렌이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편의점에 방문한 언니 친구인 제인과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서 뭐하냐는 제인의 질문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던 헬렌. 제인은 옆에 있는 공터에서 두 소녀를 보았다고 말하며 그 장소를 가리켰고, 그와 동시에 공터에서 소녀 둘이 빠져나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헬렌은 골목으로 사라진 소녀들이 친구들이라 판단하며 자신이 편의점에 들른 사이 그녀들과 엇갈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인과 인사를 하고 곧바로 그녀들이 사라진 골목으로 뛰어갔던 헬렌.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6일이 지난 3월 26일, 마을 외곽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숲에서였습니다. 헬렌의 몸에 남은 흔적은 그녀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려주었죠. 하지만 그 밖에 별다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어떤 남성이 소녀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보았다는 등 몇몇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범인의 뚜렷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죠. 경찰은 인근 지역에 사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29명을 용의자로 선정해 여러 수사와 신문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3일, 호르비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말메에 살던 잔니카라는 여성이 사라집니다. 거리에서 매춘일을 하던 그녀는 그날 손님과 데이트를 하러 간다며 잠시 할머니 집에 들렀고,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말메에서 차로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베데마 외곽에 있는 휴게소에서 사망해 있는 잔니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도 범인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없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2년 뒤인 1991년 4월 6일, 말메의 경찰서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앞선 두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 밝히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그럴 때 헬렌을 보았어. 그녀가 마침 거기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잔니카.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남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했기에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힌 남성은 후에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말하며 끊었지만 그 뒤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4년이 되었습니다. 소량의 샘플로도 범인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선정해둔 29명의 DNA와 범인의 DNA를 비교 분석했고, 그렇게 범인인 울프 올슨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당시 직장에서 열린 파티 자리에서 헬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며 동료에게 의심을 샀던 울프는 용의자 29명 중 28번째로 목록에 오른 남성이었습니다. 2004년 6월 23일에 법의학 연구소는 울프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그날 저녁 그는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하며 여러 직업을 가졌지만 정신착란을 겪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울프. 2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나왔지만 후에 상태가 악화됐던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재방문했지만 입원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병을 안고 상선을 타 세계를 돌아다녔고 몇 년 후 스웨덴으로 돌아와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범행 지역 인근에 있는 헐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울프. 후에 그의 오두막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5년 4월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201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죽은 듯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뿐이야. 생명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울프 그가 아무리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치료를 거부당한 뒤 병이 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혹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헬렌과 잔니카 같은 무고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환경, 죄 없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